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5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지인 하와이 호놀룰루 진주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인 림팩 합동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26개국에서 모인 함정 38척과 잠수함 4척 등이 정중동의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해군력을 각각 상징하는 한국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나란히 정박해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마라도함 뒤로는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이자 원정 강습단의 지휘함인 에식스함이 보입니다. 마라도함과 에식스함은 림팩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다국적 연합 원정 강습 훈련을 이끄는 함정들입니다. 에식스함 사관실에서는 원정 강습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해군으로는 처음으로 원정 강습단장을 맡게 된 안상민 소장과 웨인 베이즈 미 해군 3원정 강습단장 등 8개국의 지휘관 등 50여 명이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일본 지휘관은 없었습니다. 마라도함 갑판 위에 MV-20이라는 흰 글씨가 선명합니다. 해상훈련에서 미 해병대의 다목적 수직 이착륙기인 MV-22 오스프리가 뜨고 내릴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오스프리는 최대 30명의 무장 병력을 태우고 상륙작전 등에 투입되는 기종으로 항속거리가 1800km에 이릅니다. 한국군은 이번 림팩 훈련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국 역시 이번 림팩 훈련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이례적으로 훈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 수십 대의 함정이 대형을 이뤄 항해합니다. 미 해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10대를 포함해 총 7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필두로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해군이 편대를 이뤄 연합훈련을 벌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세계 최강의 미 주말특급 스텔스 구축함과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며 항해하는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도 보입니다. 미 해군 주도로 6월 말부터 지난 4일까지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 림팩 훈련 영상을 최근 일주일간 연이어 공개했는데 이것은 대만에 대해 연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대만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된 2018년부터 중국이 훈련에서 제외되면서 림팩은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훈련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중국에 강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상에는 처음으로 한국 해군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상륙훈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 훈련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 좁은 일본이 그동안 입으로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고 떠들더니 한국이 이끄는 림팩 강습단에 불참한 것입니다. 한국 해군 준장이 림팩 훈련 참가 이래 최초로 원정 강습단장 임무를 수행하게 되자 일본이 이 원정 강습단에 불참했는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일본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위대가 한국군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며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열리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에는 참여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주도하는 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한 것인데요. 결국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협력보다는 자존심입니다. 이번 림팩 훈련이 있었던 진주만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일본에게는 패전의 기억이 있는 장소이면서 미국에게는 일본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를 낸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려니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일본은 겉으로는 우호관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씻을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만 재확인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진주만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일본에 불편한 내색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미국의 성명에 이례적으로 실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록 했을 정도로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얼마 전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일본은 불편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키히토 일왕에게 악수를 하며 90도로 인사를 했는데 바이든은 일왕에게 절도 안 하고 인사를 한 후 환담을 나눌 때도 다리를 꼬고 앉자 기분이 상한 게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히로히토 일왕은 진주만 공습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전 이후 재판에서 기소되는 것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관련한 중요한 기록물이 세상에 공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주만 공격 전 당시 히로히토 일왕이 측근들에게 전쟁 개시를 각오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당시 일왕의 업무를 돕는 고위직인 시종장 야쿠타케 사부로의 일기를 공개했는데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41년 10월 13일 바짝 다가온 시기에 대해 이미 각오하신 것 같은 모습이다. 11월 20일 폐하의 결의가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외상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평화의 길을 다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도록 부탁했다. 바짝 다가온 시기 이미 각오한 모습이라니 그간 일본은 일왕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진주만 공격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에는 만일 개전이 되는 경우 적국에 대한 전쟁 개시 의사를 선언하는 조칙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히로히토의 발언도 있었으며 히로히토가 개전을 결의하는 경우 전쟁 종결 수단을 처음부터 연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자다니 세이이치 시가쿠칸테 교수는 히로히토가 개전을 향해 경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측근의 우려가 드러난 상세 기록은 지금까지의 사료에는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공개된 기록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측근이 관찰해 기록한 중요한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패전 직후 일본 전쟁 책임자들은 연합국 측이 주도한 도쿄 재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쟁의 모든 책임은 도조 히데키가 지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히로히토의 경우 개전에 신중했고 평화를 원했으나 정부나 군부의 진언으로 인해 마지못해 전쟁 개시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기록물을 보면 히로히토의 진주만 공습 결의가 진하게 담겨 있었으니 일본으로서는 이런 기록물이 공개됐다는 게 참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당시 일왕이 진주만 공격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한 것입니다. 패전 직후 열린 군사재판은 모든 잘못은 도조 히데키와 몇몇 군인들이 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태평양 전쟁 A급 전쟁 범죄자 도조 히데키의 말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일본 패전 후 권총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얼마 전 논픽션 작가 호사카 마사야스가 6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 수백 명을 만나 도조 히데키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미국이 전범인 도조 히데키를 얼마나 증오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전범 수용소에서 도조는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미국 측 치기공사는 그의 틀니에다 진주만을 기억하라에 머리글자인 RPH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야유를 도조는 전혀 몰랐다고 전해집니다. 작가 호사카 마사야스는 도조의 실체가 드러나야 하는 이유로 반성을 꼽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근대 일본 정치의 한계를 도조 히데키나 몇몇 전범에게만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군사 지도자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 대해 무지했고 국제법규에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군인이야말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그는 국가를 병영으로 바꾸고 국민을 군인화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여겼다. 그런 그는 적어도 20세기 전반의 각국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군대를 가지자는 여론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조 히데키를 미화하는 영화가 흥행작이 되고 도조의 손녀가 출마하는 등 전범에 대한 미화가 뚜렷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과거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진주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